가해범 정순신 아들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도 반영을 하고 중대한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취업할 때까지 기록을 남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눈에 띄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학교폭력 전력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거, 그리고 가해 기록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은 일단은 학교 폭력을 가해를 한 가해자의 경우에는 그 기록을 대입 정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취업 때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것은 엄벌주의에서 나온 대책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경우에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에도 본인이 이제 서울대에 합격을 해서 대학 생활을 잘 하고 있고, 반면에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성적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대입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이렇게 가해자가 잘 지내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의문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그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입과 그리고 취업에 좀 반영을 시켜서 더 이상 학교 폭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은 정부 여당의 대책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공감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근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네.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학생부의 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게 된 게 2012년부터인데요. 네. 그때 이후로 실제로 학교폭력 가피해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대책을 강하게 내놓은 것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만 너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벌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교정,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를 위한 그런 대책도 같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된 내용에 대한 후속 대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교육계에서도 경각심 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해주셨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대입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공정성도 필요해 보이고, 학교 가해 기록을 어떻게 과연 반영을 할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된 사안이라서요.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대학마다 약간씩 그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원칙, 네.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좀 만들어서 대학에다가 지침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기준은 어쨌든 그 대학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대학에서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시의 그 학폭 기록을 이제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학폭을 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정시에도 당연히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그걸 적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건 제도적인 허점입니다. 네.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폭 가해 기록을 취업까지 보존을 하겠다,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현행법과 충돌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취업 시까지 그 기록을 이제 보존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학교 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적용을 받는 이 소년법을 살펴보면요, 32조 6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호 처분은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즉 보호
보호 처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소년원을 간다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과 기록에 남지도 않고 왜냐하면 네.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 학생도 어떤 내용으로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에 가는 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경중을 따져봤을 때 학폭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학생은 보호 처분을 받아서 사실은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데 학폭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취업까지 이거를 상당히 성인이 지난 이후에일 텐데 그때까지 기록을 남겨서 이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옳은 이제 방향인가라는 또 의문점을 제기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일단은 교육계에서 특히나 이제 낙인을 찍힐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선은 중대한 학교 폭력의 경우에 기록 보존을 늘리기로 한다. 근데 이 중대한 학교 폭력 관련해서 판단 기준을 과연 뭐로 해야 될지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네. 이 가해자 처분 조치가 9가지로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단계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중대한 학폭 사안이다라고 한다면 예컨대 흉기 같은 도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이제 좀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이라든가 혹은 처분 후에도 다시 보복을 하는 등의 그러한 좀 집요하게 장기간 이루어지는 폭력 등 그런 것들은 좀 중대한 폭력으로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기록 보존에 있어서도 약간 차등을 두는 그런 조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입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레 소송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이 더 많아지게 된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 피해자 학생에게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입시 전형에 반영이 되고 정말 취업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생길 것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끝까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명 끝장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학교 폭력 법정 다툼이 2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다라는 통계도 있고요. 그리고 가해 학생이 제기한 소송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 한다면 가해 학생이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다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투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 취업에도 반영이 된다? 그럼 끝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 학생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같이 학교에 머물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2차 가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안마다 좀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학교폭력 법률에 이제 따르면 이제 구호처분까지 있는데 지금 구호처분 퇴학의 경우에는 뭐 영구 보존이 되지만 하지만 전학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기록이 삭제되고 이게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안마다 좀 나눠서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그동안 실효성이 있었나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놨을 때 잘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떤 게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교사는 사실은 교육자입니다. 네. 이 법조인도 아니고요, 그 경찰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학교 폭력 법까지 만들어서 이 학교와 교육청에서 이 사안을 처리하도록 한 것은 교육적인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법적 처벌로 끝낼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경찰이 입건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감옥에 이제 보내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학생도 이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교육 같은 걸 받아서 문제 행동도 교정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교정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형식적인 그 처분 조치로
끝내고 엄벌주의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처벌의 앞뒤에 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벌의 앞에는 예방 교육이 있고 처벌의 뒤에는 교정 교육이 있어서 이 학교 폭력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